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녹화하는 겁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준서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청부 수사 사건에 개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청부 수사건은 이건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100% 공작입니다.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국힘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홍준표와 윤석열의 격돌이 시작되었다 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방송에 앞서서 고고TV에 후원자가 좀 돼주시고 자율구독료조 좀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고TV가 아무리 부자지만은 부자도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찍으면서 어떻게든 노심초사 국힘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빼앗긴 덜을 우리가 평정해야 하며 문재인을 찾아와야 한다 하는 방송인데요.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다 보니까 그동안 1년 이상을 그 3만원, 5만원씩 내던 분들도 다 자율구독료를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자도 아닌데 과거엔 부자였어요. 그런데 뭐 힘이 나야 하죠. 군자금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 모아놓으면은 남선호 대표님을 제외하고 다 30만 원이 안 됩니다. 담배값도 안 나오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방송을 드리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팍팍 좀 쏘세요. 고고TV는 거짓말 안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15 총선 때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못합니다. 따라서 고고TV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한 달 3만원, 5만원의 그런 자율구독료가 고고TV의 힘이 되므로 부탁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번엔 꾸벅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같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사흘 만에 5천원은 긋고 또 전세금 빼서 또는 재산 정리해서 후원받는 그런 자유우파 쓰레기 같은 방송은 못합니다. 고고TV에는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송하는 게 솔직히 창피하고 쪽팔린데 너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합니다. 그리고 고고TV가 광고 볼 필요 없어요. 100% 노딱이에요. 고고TV는. 그리고 500명, 1000명 봐가지고 광고 풀린다 그래도 수입 몇만 원 안 됩니다. 한 달에.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정성님 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의 청부수사 사건이 터진 게 한 일주일, 한 열흘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국힘도 대응을 잘못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쪽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대선 기간에서 우리가 화력을 갖다가 우리 내부에서 용광로처럼 응집을 시키고 그걸 밖에다가 퍼부어야 될 텐데 이재명을 조지고 문재인 정권을 조질 텐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작이 들어와가지고 좌충우돌 스랑슬레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개혁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청부 수사건을 보면은 누가 당에서 해코지를 했느냐. 조승원이라는 그 젊은 친구는 지가 공개 수배를 지가 당했고 그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민주당 애들의 특기는 말꼬투리 잡고 그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무조건 퍼부어대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요새는 그런 사람 윤빠들이 중심이 되는데 윤빠들이 대깨윤이라 그러죠. 대깨윤들이 무조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투쟁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작정치다. 맞아요. 문재인 독재다. 맞아요. 4.15 총선에 패배를 당하고 새누리당의 해체를 가져왔고 지방선거 패배를 당하고 또 총선을 패배를 당하고 무조건 윤석열을 문재인의 공작정치고 문재인의 독재다. 그렇게 공격하고 방어했던 것이 다 우리는 대참패로 끝났죠.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했어야 됐어요. 윤석열 사건이 이거 터지기 전에 터졌으면은 그렇죠. 이게 터지고 나서 국힘 자체가 위기로 빠져들고 동력이 약화되고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 9월 11일 저녁 현재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준석의 2030에
지원과 중도체 확장에 의해서 개혁이 됐어야 됐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힘을 받아서 2030과 중도층과 개혁 세력의 힘을 받아서 그런 방식대로 문재인을 쳐야 됐고 이 윤석열 청부 수사권을 갖다가 해치고 나가야 됐는데 준서통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지켜봤죠. 근데 어디 같은 경우에 김웅이가 지금 언론중재법 곧 떼죠. 윤석열 사건 터졌죠. 그리고 당내 갈등 있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 김웅 사무실을 의원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니까 이준석이가 전면에 나타나요. 그 밖에서 아마 활동하다가 뒤에 룩백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거 보니까 급히 들어왔나 봐요.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조성은이라는 그 애가 박지원하고 만나고 그렇죠. 한성수하고 딜을 하고 검찰부장 한성수인가 몰라 한동수죠. 한동수하고 만나고 공익신고자로 말려 들어가고 그죠. 그거는 뒤에 세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 이준석이가 조성은이란 자가 대검 부장과 딜을 했다니, 이거는 말이지 뒤에서 확신을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범인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캠프하고 국힘의 구세력은 박지원 게이트다. 박지원의 공작이다. 그렇게 몰고 가죠. 특히 자유우파 쓰레기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이가 윤석열하고 굉장히 친해요. 윤석열하고 조성은이하고도 친하지만 윤석열하고도 친해요. 그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박지원이가 이런 무리한 일을 할 놈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모르지. 지도 살고 문재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성은이라는 간자를 갖다가 똥통에 퍼뜨려가지고 똥물을 국힘에 튀겼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이를 걸고 넘어가 봐야 하등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국정원장을 현재 문재인 지지율이 40% 넘어가는데 국정원장을 상대로 가지고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가자 이거죠. 윤석열은 정치 공작이다. 딱 봐도 아는 거 아니냐? 내가 검사 26년 했다. 그렇게만 가지고 그거는 상식적인 말이죠. 고고TV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일반인이 하는 말이죠. 윤석열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서울법대 출신의 검판 출신들이 엄청나게 캠프에 있죠. 그리고 국힘의 검사 출신들이 다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 있죠. 캠프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나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피해자로 전락시켜버렸고 입건을 해버렸으니 같이 맞불을 놓으란 말이야. 이걸 정치적인 싸움 맞아요. 그런 검사 26년 그 막강한 그 서울법대 출신들 검판 출신들이 윤석열 뒤에 다 있는데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고소하란 말이야. 박지원도 고소하고 조성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성은이가 그 페이스북에 까날린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하란 말이야. 고소를. 그러면서 하나씩 뚫어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못하죠. 그죠? 뭔가 있기는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 지금. 손준성이가 윤석열 편이냐 추미애 편이냐. 난 징글징글해요. 그런 방송 계속 막 평론하는 애들 뉴스로 보도하는 애들 보면은. 그런 게 핵심이 아니죠. 기본은 윤석열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을 죽이려고 시도함으로써 당 내부는 국힘 내부는 일으키고 그죠? 전체적인 동력을 뺀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지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벌써부터 계획을 해야 됐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야 돼요. 즉 준서턴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2030과 중도층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구태연하게 공작이다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니까 고고TV는 미쳐서 팔짝 뛰겠다. 너무나 많이 본 익숙한 관계 아닌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6070 은퇴한 세대의 할배 할매들이 아니라 2030들에서 인터넷 싸움이에요. 인터넷 싸움에서 밈을 돌리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퍼나르고
그죠? 그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2030과 중도층이 윤석열을 다 떠났어. 그들이 지금 윤석열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청부수사 사건도. 이준석을 짓밟을 결과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의 청부수사 사건에서 당 대표로서 개입 안 할 수도 없고 개입을 하게 되면 당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국힘이 위기로 빠졌다. 그 원인은 첫 번째 국힘 애초에 계획을 안 하고 구세력들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을 우리가 토론회에서 벌써부터 검증에 들어갔으면은 그것도 못하고 윤석열이가 막무가내 떼거리로 패거리로 이준석을 짓밟고 당을 장악하려다가 나온 사단이다 하고 저는 봐요. 크게 보면은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든 문재인은 윤석열이를 갖다가 공작 프레임으로 걸고 갈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더 걸고 넘어갑니다.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윤석열이는 일상적인 언어로 이걸 갖다가 자꾸 말을 하는데 일반 국민한테 자기 지지자 대개원한테 호소를 하는데 먹히질 않을 것이다. 왜? 2030과 개혁보수와 중도층들이 윤석열의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이 홍준표로 가고 있다 하는 기막힌 사실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의 대응 방법이 잘못됐다. 이준석이가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구해서 소위 직접 딜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기 전에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권익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등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에게 쳐들어가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거나 그런 경로를 알려준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지원을 겨냥한 거죠. 박지원은 이런 말이죠. 좌파고 노무현이고 김대중이고 문재인 파지만은 정치인들한테 크게 말입니다. 배척당하지 않아요. 원수를 진 적이 없어요, 얘가. 그게 정치인의 기본 요건이죠. 정치인은 적의 적은 나의 적이고, 적과도 동침을 한다. 그걸 갖다가 평생을 살아온 놈이에요, 박지원이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런 데 끌려들어가는 거 보면은 전 찝찝하다. 현직 국정원자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권을 우리가 찾아온 다음에 박지원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거는 빨리 끝내야 할 사건을 오히려 더 확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게 확전이 자꾸 되니까 윤석열을 보호는 해야 되겠고 당의 붕괴를 막아야 되겠고 국힘을 지지하는 국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막아야 되겠고 이 들어가는데 저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하고 벌써 13분이네.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격돌에 들어가죠. 이 홍준표의 정치적인 기술과 촉은 대단해요. 지금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 말싸움이나 또는 정치 공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랑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어휘를 보면은 국민들이 대개윤이나 윤석열이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지만은 일반 저류의 민심은 밑바닥 민심은 윤석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작에 맞고 윤석열이가 이런 기획을 안 했음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한 의심을 갖고 들어간다. 누가? 그 30% 또는 윤석열의 지지 세력인 수구 꼴통 50% 해봐야 그거는 전 국민의 15%뿐이 안 된다. 나머지 75%가 물론 민주당에서 30% 빼도 나머지 60% 정도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걸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홍준표다. 유승민도 참전해야 돼요. 김우희가 그 유승민 캠프이지만은 참전 안 하면 말이죠. 존재감이 없으죠 유승민은. 정치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양심을 팔고 상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당은 말려들지 말라. 만약에 청부수사건이 팩트면은 공작이고 아니면은 범죄다. 당은 소도가 아니다. 당사자가 밝혀야 한다. 당사자는 밝혔죠 윤석열이가. 그런데 벌써 공작 프레임에 걸려 들어갔으므로 윤석열은 제가 말한 대로 그 수많은 그 서울대 법대 판검 출신들 변호사 출신해가지고 똑같이 공격을 하라 이거야.
왜 한 건도 고소를 못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캠프의 대응을 보면은 그것들이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구태고 그 아구리 다툰 닭싸움 하던 식이고 이게 없다. 전략과 전술을 구사는 못하고 맨날 과거 방식으로 공작 정치다. 손준성이가 보냄 이거는 조작이 됐을 수가 있다. 김웅이가 의심이 된다. 유승민이가 의심이 된다. 이러다가 그냥 일주일 열흘 허송세월했어 이것들이. 나온 게 조성원이요 박지원이요. 그 정도 정보력이 없었겠냐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 왜 없어? 고고TV도 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조성원이가 걔 옛날 페이스북 있고 그것이 그냥 인터넷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홍준표가 돼버렸다. 문재인 정권하고. 그러면 홍준표하고 윤석열과 격돌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홍준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요번 주말 대전으로 말이죠. 압도적인 반전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제 홍준표를 공격한다?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 고발 사주 이건 말이죠. 여당이 던지고, 홍준표가 올라탄 행색이 기가 찬다. 아무리 경선이라고 경쟁한다 해도, 어떻게 여당 주장에 벌떼처럼 올라타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래가지고 정권교체가 되겠느냐?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윤석열이가 이 정도면은.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 경선이 본선보다 더 힘들고 더 처절해요. 특히 우리는 어떻게든지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국민적인 분노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처절하고 가지고 피바람이 흐른다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당에서 발 빼라. 이래가 당 도망한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니 어떻게 당에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래가지고 당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식의 그 논리는. 당이 뭔데 윤석열은. 그렇다면은 당을 개혁시키라고 윤석열은. 근데 윤석열 세력 윤캠프 쪽에서 당을 개혁시킬 게 한 놈이라도 있냐 이거죠. 장제원, 신지호, 김재원,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 그것이 어떻게 국힘의 개혁과 국힘의 대권 장악을 대권 쟁취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거기서 민심은 윤석열한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떠나기 시작했다. 국힘이 위기다. 이준석도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이준석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준석이 없고 이준석이 혼탁해지면은 우리는 대권에서 대단한 위험을 맞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